자, 바로 봅시다. 예. 먼저 이거 262번 보세요. 자, 한 변의, 요거는 그림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 그리셔야 돼요. 그리셔야 돼.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 한 장이 있다. 뭐 줄 칠 건 아니고 내가 그려줄 테니까 너희가 이 그림을 그려. 자, 요렇게 뭐 어렵거나 막 되게 막 그런 건 아니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8인 정사각형입니다. 요 그림은 그려 놓으세요. 오케이? 야, 그리고 나서 여기 줄 쳐야 돼, 여기. 지름의 길이가 2인 동전 한 개를, 잠깐만. 지름의 길이만 체크해 놓을게요. 지름이 2인이야. 지름이 2인 동전입니다. 동전. 오케이? 동전 한 개를, 근데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해. 그 중심이 이 색종이 위에 있도록 놓을 때, 그 중심이, 요것도 우선. 여기다 줄 쳐야 돼. 또, 중심이, 중심이 색종이 위여. 요 표현에다 줄을 딱 쳐놔야 돼요. 중심이 색종이 위에 있도록, 오케이? 놓을 때, 또 줄 쳐야 돼. 미안한데. 동전이 색종이의 테두리 안쪽에 완전히 놓일 확률. 뭐라고? 동전이 색종이 테두리 안쪽에 완전히 놓일 확률. 이 표현만, 이게 표현이 좀 그래갖고 좀 많이 쓴 거야. 야, 근데 봐봐.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 봐야 돼, 때린다. 우선은, 그냥, 이게 지름이 2인 동전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8이니까, 뭐,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논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줄을 요 문제를 좀 잘 읽고 좀 찬찬히 좀 봐야 되는 게, 우선은 첫 번째는 요거야. 동전의 중심이야. 동전의 중심이 색종이 위에 있을 때가 전제입니다. 오케이? 동전의 중심이 색종이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동전이 뭐 이건 그리지 마. 좀 이따 다시 그릴 게 있어요. 동전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색종이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해도 되지. 이 동전의 중심만 색종 위에 있으면 되니까 아예 그냥 끝으로 해갖고 요 중심이 여기 있어갖고요. 동전이 이렇게 떨어질랑 말랑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전의 중심이 위치할 수 있는 요 위치들은요.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색종이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 이해 갔어? 그럼 봐봐. 근데 얘가 뭐냐면 전체 경우야. 그럼 동전의 중심이 색종이 위에 있을 전체 경우는 지금 이게 딱 보면 기하학적 확률이니까 넓이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색종이 위에 전체 어딘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전체 넓이요. 전체 넓이는 그냥 8 곱하기 8 해주면 돼요. 8, 8에 64. 오케이? 근데 얘가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이야. 근데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려워, 너희들. 동전이 색종이 테두리 안쪽에 완전히 놓일 확률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내가 딱 얘 하나 딱 그려줄게. 동전이 딱 어떻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얘가 동전이 색종이의 테두리에 완전히 여기 딱 있을.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되는 거고, 어떤 애도 있냐면, 진하게는 좀 이따 그려. 내 그리라고 하는 것만. 딱 여기 이렇게 걸쳐갖고 요렇게 되는 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애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 이런 애도 되지만 얘가 제일 애매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기 쫙 해갖고요. 여기서 딱 요렇게 붙을 때지. 그쵸? 그쵸? 요거까지, 이런 애들까지 되는 거야. 이런 애들. 오케이? 그러면 봐봐. 동전이 색종이 테두리 안쪽에 완전히 놓일 확률인데 여기서 문장을 좀 잘 봐야 되냐면 중심이, 지금 뭐냐면 이 동전의 중심이 포인트야. 만일에 이렇게 테두리 여기 딱 있을 때는 여기지, 중심이. 또 테두리 중심 여기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동전의 중심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이 표현은 동전의 중심이 그냥 색종이 위에 있을 때 전체 면적이고, 딱 이렇게 동전 자체가 테두리에 딱 붙어서 있을 수 있는 이 중심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애도 되고 이런 애도 되고 여기서도요. 요런 애까지 되는 거고 이런 애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중심만 보라고, 중심만. 그럼 이 중심은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걸 그려야 돼. 뭘 그려야 되냐면 너희들 문제에서는 여기 딱 테두리 이렇게 붙을 때 우선 경우 하나 해놓고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 중심이 요렇게, 요 중심이 그럼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쭉 되고 여기서도 요렇게 되는 것도 되고, 그렇죠? 이래도 다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요 끄트머리, 얘도 끄트머리 요렇게. 지금 내가 녹색으로 있는 걸 그리세요. 중심이 요거 위 요렇게. 오케이? 그럼 중심이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그럼 중심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 내가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흔적을 이렇게 갔을 때 요렇게 된 애들이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내가 원하는 사건 A의 면적은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린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란색인 사각형의 면적이 어렵진 않아. 왜냐? 자, 봐. 요거 별로 어렵지 않아. 지름이 아래 2예요. 오케이? 지름이 2야, 지름이. 그러면 요만큼 떨어진 거니까 요만큼 떨어진 건 얼마겠어? 1이겠죠, 반지름. 그쵸? 여기도 요만큼 떨어지니까 여기가 얼마? 1이겠죠. 오케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도 요만큼 1, 요만큼 1씩 떨어졌겠죠. 야, 그럼 야, 요 노란색의 색종의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하나 물어볼까? 야, 세로 길이는요 요만큼인데 요만큼은요 전체 8에서 1이랑 1을 뺀 거니까 여기 얼마? 여기 6 되겠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여기도 6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내가 원하는 면적은 뭐다? 6 곱하기 6 해주면 됩니다. 그 확률은, 야, 기하학적 확률은 뭐야? 전체 넓이분의 해당 사건의 넓이니까 8 곱하기 8에다가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뭐 약분 해줄까? 오케이. 그래서 16분의 9인 확률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기하학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밑에 것도 좀 해버릴게. 263번도요. A의 값이요. 근데 이게 뭐 기하학적 확률이긴 한데요. 이거 수식이지만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A가 마이너스 5에서 4예요. 실수 A에 대해서, 자, 이거 좀 문제 쉬워, 생각보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6A는 0인데,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 바로 이어서 해버려, 그냥. 야, 2차 방정식인데 실근? 뭐니, 이거, 실근? 판별식이지, 무조건. 0보다 뭐하면 뭐하면 돼? 크거나 같으면 되죠. 오케이? 봐봐, 그럼 판별식 바로 하고 얘기할게. 판별식 해보니까. 잠깐만, 여기 2배수니까 D퍼4.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6A.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오케이? 네. 요거 인수분해하면 되죠? 보니까 그냥 2A로 묶을까? 네? 그랬더니 2A 빼기 3 크거나 같다. 이거 2차 분홍식이니까 이거 풀어주면요.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A가 요 범위면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근데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들어. 이게 지금 보면요. 이게 A의 범위, A가 가질 수 있는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굳이 얘기하면. 이게 그래서 SS라고 할게요. 전체. 이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에요. 오케이? 근데 어렵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얘기야, 이 얘기. 전체 A가 가질 수 있는 전체 범위는 마이너스 5에서 4 사이거든? 면적도 생각은 하지 말고 이거 어째 부등식이니까 길이로 보면 돼, 길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전체 길이분의 내가 원하는 요 해당 사건의 길이. 오케이? 야, 근데 잠깐만. 내가 순서로 내 표현해주고 얘기해줄게. 우선 요거는요, 마이너스 5에서부터요. 전체가, 여기가 얼마야? 4까지입니다. 오케이? 하나 물어보자, 그럼. 여기다 바로 체크할게.
전체 길이 그냥 여기서 이거 빼면 돼요. 얼마예요? 9죠, 9. 이렇게 9.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지금 이거가 의미하는 길이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0보다는 작거나 같고. 요거 2분의 3 이쯤 있겠지. 크거나 같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야, 이게 전체인 전제하에 이거니까요. 요 부분이 정확히 얘기하면 요 길이가 해당 사건의 길이야. 그러니까 요 해당 사건의 길이, 야, 얘는 얼마니, 요거. 5죠, 5. 오케이? 0에서 마이너스 5 빼면 돼요. 자, 요 해당 사건의 길이, 4에서 요거 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요게 2분의 8이니까 2분의 5네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내가 말하는 사건 A가 일어날 길이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다? 2분의 15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야, 그럼 확률은 그냥 전체 길이분의 해당 사건의 길이요. 그래서 얼마? 18, 뭐야 이거. 3을 하면 약분 되네. 그치? 5요. 오케이? 그래서 6분의 5다 해주면 됩니다. 그냥 이거 부등식 나오면요. 길이로 하시면 돼요. 길이. 오케이? 범위니까. 자, 보시면 잠깐만, 이거는 그냥 좀 편하게 봐. 이거 막 꼼꼼하게 막 머리 쓸 필요는 없어. 우선 표본 공간 S를 절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표현을 어렵게 보지 말고 표본 공간 S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잠깐만, 그 S 그 밑에다 이게 표본 공간 요 S 줄 쳐놓고 얘가 그냥 이렇게 해놔. 그냥 전체 경우. 그래서 내가 아까 보면요, 이건 쓰지 마. S 이렇게 쓰잖아. 전체 면적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전 사건이야, 전 사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절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야, 근데 이 기호 자체가 이거 뭐니 이거? 공집합 기호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경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물어봐. 야, 그런데 잠깐만, 이거는 쓰지 마. 야, 그러면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1, 100%. 전체 사건 1. 무조건. 보면 안 돼. 그냥 설명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야? 사건이 안 일어나. 확률이 얼마? 0. 그지? 이거 상식으로 받아들이라고. 야, 전체 중에 전체가 일어날 확률이 1이지, 100%. 전체 중에 일어나지 않아. 그럼 0이지. 그치? 봐봐. 그럼 봐봐. 기억부터 봐. 문제가 뭐냐면,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야. 봐봐. 그럼 먼저 보면, 이게 표현이 막 이렇게 기호로 돼 있어. 네가 어려워하는 거야, 니네들이. 자, 봐봐. 전체 사건 일어날 확률이랑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확률의 합은 1이다. 맞아, 틀려? 맞죠? 얘가 1이지. 얘는 0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근데 니은부터 조금 신경 써야 돼. 니은이 뭐라 그랬냐면 0에서부터 A 합집합 B가 일어나는 확률은 1, 4이랑 같거나. 이 합집합.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게 확률도 집합이랑 마찬가지로 다 벤 다이어로 다 표현이 할 수 있다 했잖아. 오케이? 그러면 옛날에 생각을 해요. A가 요만큼이고 B가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A 합집합 B라는 것은 요 전 사건 안에 있는 놈들이니까 A 합집합 B가 아무리 커봤자 뭐보다는 작거나 같겠어. 1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치? 그런데 혹시라도 A도 아무 사건이 없고 B도 아무 사건이 없어서 0보다는 또 크거나 같을 수 있죠. 오케이?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야.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는 거야. 근데 디귿을 조금 신경 써야 돼. 디귿을. 봐. 이게 문장의 표현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것보다는 얘가 더 작거나 같다. 얘가 맞냐 이거야. 잠깐만. 사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만 야 이거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 1이지 1. 야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했더니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왜 아니야? 그렇지. 봐봐. 요렇게 된 걸로 봐도 아니야. 이거 내가 얘를 이렇게 그리지. 이거는 이해를 그러니까 느낌상 풀어도 돼 이거. 야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지.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했더니요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어. 근데 무조건 크냐고 이거는. 항상 이러냐고. 아니지. 왜냐면 A가 전체 여기에서 요만큼밖에 안 차지하고요. B가 요만큼밖에 안 차지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전체가 1인데 1보다는 2개 더해봤자 작겠죠.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예를 들어 근데 이게 그림이 좀 어려운데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벤다라면 확실히 A가 최대한 크게 잡은 거야 내가. 그래갖고 막 얘가 꽉 찼어. 어디까지 막 여기까지 꽉 찬 거야. 얘가 A야. 오케이? B도 꽉 찼어. 근데 꽉 찼는데 또 침범했어 여기까지. A 이만큼 침범 교집합이 요만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사실은 A 합집합 B 했을 때 A 합집합 B 옛날에 요거 했을 때 요거 A에다가 B를 더한 거에다가 요 교집합을 한번 빼잖아요. 그렇죠? 예. 왜 겹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꽉 차면 이것보다 더 넓어지게 이거 따로 더하고 이거 따로 더하면 A 따로 더하고 B 따로 더하면 더 크잖아 전체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게 아예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항상 1보다 크냐 이거야. 아니지. 이러면 또 아니잖아. 오케이. 자, 요거 잠깐만 좀 정리할게요. 필기돼 있으면 필기돼 있는 거 좀 확인해요. 그리고 원래는 요거 조금 더 뒤에 것까지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오래 걸려서 그거는 내가 영상 보낼 테니까 영상 보고 와서 해야 돼. 자, 먼저 뭐 해줘야 되냐면 우선은 요거는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 확률에서 이제 보면 이제 제목은 제대로 된 거는 이거 덧셈 정리긴 하거든. 근데 이게 뭐 별건 아니고 잘 봐요. 아마 이거 정리돼 있을 거야. 근데 아마 이거 확률에 덧셈 정리가 안 돼 있을 거냐. 확률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요게 확률이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산하는 것들을 이제 막 해야 되거든. 계산이 아니고 이제 뭐 어떤 표현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야. 자, 뭐냐면 내가 이거 확률 할 때요. 확률은 거의 뭐랑 똑같냐면요. 집합이랑 똑같은 겁니다. 확률의 연산들은. 오케이? 그거 아마 다시 복습이야. 자, 뭐냐? 봐. 우리 옛날에, 내가 이제 집합은 다시 언급 안 할 거야. 근데 집합을 떠올려야 돼요. 옛날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요 놈이 있었어요. 집합을 안 하면 바로 확률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야, 그러면 요게 뭐였냐면 전체 확률에서요.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였어? 1이었지. 그러니까 그냥 요거 1 빼기 PA 요렇게 가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문장 표현에서는 좀 요렇게는 요 표현은 좀 잘 봐야 돼요. 아마 요런 표현까지 나와서 하는 건 잘 안 나올 거야. 에? 우리 옛날에는 집합을 자꾸 떠올려야 돼. 얘 뭐냐면 A 차집합 B. 근데 이건 잘 안 나올 거야. 근데 혹시라도 문제 이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거 옛날에 집합 A 차집합 B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뭐였냐면 그때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A 교집합 B를 뺐어. 오케이? 근데 그거 똑같이 쓰면 돼. 무슨 얘기냐? A가 일어날 확률에서 빼기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돼. 근데 이건 아마 안 나올 거야. 아니면 그냥 계산하는 문제로다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문장의 표현은 좀 많이 어려워서 문장의 표현은 안 나옵니다. 오케이? 요건 아마 필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 해줘야 되는 게 요거.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 또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뭐였냐? 아까도 내가 언급했는데 A가 일어날 원소의 개수에다가 B가 일어날 원소의 개수에다가 빼기 A 교집합 B를 한번 뺐지. 똑같아.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 교집합 B를 한번 빼면 돼요. 한번 빼면 돼. 오케이? 요거 꼭 잘 빼야 돼. 야, 그런데야. 필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요때 어떨 때가 있냐면 지금 일반적인 거는 이걸 다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보통 요거 아마 다음 그러니까 우리 그 개념 정리한 걸 보면 그때 있을 건데 요게 적용되는 게 보통 어떤 사건일 때냐면 A와 B가 종속 사건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종속 사건 하면 좀 어렵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 그냥 A와 B라는 사건 자체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 겹치는 게 있는 거야. 교집합이. 근데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을 뭐라 부르냐? 서로 배반 사건이라 그래요. 배반 사건은 머릿속에 이것만 떠올리면 돼. A와 B가 겹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와 B가 배반 사건일 때는 요때는 달라지는 게 있지. 누가 달라지겠어? 공통되는 게 없으니까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냥 A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만 더하면 됩니다. 따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뺄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야? 문제 보면요. 좀 요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우리 교실에서 여학생만 뽑는 사건이 있어요. 혹은 남학생만 뽑는 사건이 있어. 뭐 이거 그럼 교집합 남학생 또는 여학생을 뽑을 확률을 얘기했는데 그럼 교집합이 뭐냐? 남학생이면서도 여학생인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치? 이상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없잖아. 그치? 안 된다고. 없다고. 없어. 수학에서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거는 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따로따로 더하면 되는 거야. 배반 사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선. 자, 먼저 267번 봐봐요. 얘도 별 하나 쳐야 돼요. 이게 왜 별을 쳐야 되냐면 이 조건 좀 중요해. 먼저 잘 봐. 줄 살짝 쳐놔. A, B는 배반 사건이고요. 잠깐만. 줄 쳐놓자마자 제발 부탁인데 이걸 쓰세요, 그냥. A, B가 배반이다. 그러면 A 교집합 B가 일어나는 확률의 값은 얼마다? 0이다. 요걸 딱 써놔. 배반 사건이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요것 때문에 그래. 그 밑에 보면요. 전체가 A 합집합 B다. 이 표현. 이 표현에다 줄 쳐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먼저 B가 일어날 확률의 값은 얼마냐면 5분의 1일 때. 오케이? 야, 이럴 때 A가 일어나는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전체는 A와 B를 합한 거랑 같대. 벤다이어 생각하라고 항상. 이거 벤다. 야, 무슨 상황이야? 이거 아니야? 우리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요. 이건 그리면 안 돼. A가 뭐 요만큼 이렇게 있고 B가 요만큼 이렇게 있어갖고 A 합집합 B면 교집합까지 처리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A랑 B를 합했더니 전체랑 같대. 그 얘기 뭔 얘기야? 우리 아까 아마 그 그림 중에 세 번째 그림 있지? 꽉 찬 거. 그 그림. 근데 그 그림이랑 또 달라. 왜 달라? 배반이니까. 배반은 뭐야? 교집합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일에 A가 이렇게 꽉 차고 꽉 찼어. 이만큼. 꽉 찬 거야. 꽉 찬 거. 오케이? B도 여기 꽉 찬 거야. 꽉 찬 거. 내가 여기 틈새까지 못 매깁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꽉 찬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A와 B를 딱 합하면요. 더하면요. 그냥 전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야,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실제는 뭐냐면 봐봐.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였어? 1이었지. 그렇지? 그럼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도 얼마야? 1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갔니? 원래는 만약에 이런 모양이 아니면 이건 쓰지 마. 아까 우리 살짝 했는데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1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일반적으로 0보다 크고 뭐 요런 범위를 갖는 거야. 1보다도 클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 조건 때문에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 배반 사건이니까 뭘 떠올라야 되냐? 그 밑에다 이거 쓰세요. 야, A 합집합 B라는 놈은요. A에다가 그냥 B를 더한 거랑 같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A 합집합 B는 1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B라는 확률은 5분의 1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A가 있는 확률. 오케이? 왜 이렇게 썼어? 왜 교집합 안 썼어? A와 B가 무슨 관계니까? 배반 관계니까, 배반. 오케이? 예. 여기 넘기면 그냥 A 나오죠,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얼마 답은? 5분의 4라고 답 내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쉬운데, 야, 이 표현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이 표현. 오케이? 이해가죠? 자, 그리고 내가 원래 이건 안 하는데 268번도 바로 이어서 봐봐. 지울게. 이거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요 보면요. 자, 봐봐.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근데 뭐 요거 표본공간 요 표현 자체가 전체입니다. 전체. 사건 A, B에 대해서요.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면 4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면 3분의 1. 오케이? 그리고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면 6분의 1. 오케이? 그랬을 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일 확률이요. 오케이? 이거는 아까 뭐 떠올려야 되냐? 내가 떠올려야 될 건데 써줄게. 아까 내가 쓰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PA의 여집합은 하고 전체에서 PA를 뺀 거지. 그렇게 하면 조금 요거랑 조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어떤 거에 대한 여집합은요. 1에서 그 어떤 거를 뺀 거랑 같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네모로. 자, 왜 그러냐? 잘 봐. 지금도 이걸 구할 거예요. 요 보니까 우리 옛날에 집합 자꾸 생각해야 돼. 집합에는 똑같다 그랬어요. 야, 여집합이 많은 거 좋아, 싫어? 싫어요. 그래서 옛날에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 안 나? 진짜. 자, 예를 들어. 잠깐만, 내가 딱, 알았어. 또, 오늘 또 기분 좋은 날이니까, 응? 잠깐만, 내가 뭐 옛날에 드모르간 법칙 뭐였어, 이게. 여집합을 이렇게 분배가 성립하는 거 있었잖아, 분배. 두 개만 해보면 돼, 두 개만. 잠깐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야,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성립하는데 이게 분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분배가 돼서 얘가 A의 여집합. 야, 잠깐만. 여집합의 여집합은 본능적으로 생각해 그냥 여집 아닌 거에 아닌 거 맞다. 그치? 그래서 이거 B가 되고요. 근데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 합집합. 합집합의 여집합 무슨 집합? 교집합.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합집합 이렇게. 이거죠? 오케이? 이거 한가? 오케이. 하나만 넣을게, 하나만. 혹시라도, perhaps. 이거 요거 써줄게. A의 여집합, 지금 보면 교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 거꾸로. 이거를 여집합으로 묶었어. 근데 이거를 뭔가 분배해서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 야, A 여집합 돼야 되니까 A고요. B 여집합 B고요. 잠깐만. 교집합이니까 여집합을 이거 한 거야. B,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봐봐. 이놈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야. 내가 이거 왜 네모의 여집합은 1에서 네모 뺀 집합이다 이렇게 했냐? 이게 네모인 거야. 여기 A 합집합 B가 네모인 거야. 그러면 이놈은 뭘 원해? 1 빼기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을 빼면 돼요.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이걸 알아야지. 이거. A 합집합 B일 확률. 야, 뭐 이게 보면 문제에서 조건에서 배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종소사건이에요. 그러면 아까 공식 A 합집합 B라는 놈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와 B가 동시에 확률을 빼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다행이다. A도 있고 B도 있고 A 교집합 B도 다 있네. 그냥 산수해주면 돼요. 4분의 1에다가 3분의 1에다가 빼기 6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아, 그냥 이거 통분해서 하자잉? 얼마? 12로 할게요. 오케이. 그럼 얘가 3이고요. 여기는 4고요. 여기는 2고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 12분의 요거 빼주니까 얼마 이거? 2 빼니까 5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 끝. 1에서 얘가 얼마다?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은 12분의 5예요. 그래서 얼마다? 12분의 얼마다? 7이다. 오케이? 어려움 아닙니다. 자, 근데 269번은 조금 어려워요. 야, 요거 269번 볼 건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도 좀 봐야 돼. 그렇다고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요건데 별표 요거 2개 쳐놓으세요. 예. 그리고 확률 파트는 문제 풀 때 좀 천천히 풀 때. 왜냐면 실수해서 많이 틀리거든요. 예? 자, 좀만 힘냅시다. 예. 자, 먼저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자, 뭐냐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요.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 자, B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2.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까다로운 거야. A 교집합 B.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 요거의 최대값을 M. 이거의 최소값을 스몰 m 이렇게 했을 때 요 놈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냐 이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른 얘기들이 없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얘가 좀 어려운 이유가 원래는 이게 있어. 아마 예전에 내가 아니다. 이게 확률 파트가 아니고요. 집합에서 했던 건데 요거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게 보통 요런 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최대 최소 얘기 나오는 거 확률에서는 좀 어려워요. 근데 찬찬히 보면 이해가 가. 자,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바로 A가 일어나는 확률과 B가 일어나는 확률이 있다고 해서 요거에 대한 최대 최소 전혀 못 구해요. 자, 그런데 우선 뭐부터 해줘야 되느냐? 자, 찬찬히 할 거야. 자, 우리 앞선에 내가 표기한 거 잘 생각해 봐. 자, A 합집합 B요. 잠깐만, 요거 보면 우선 그게 떠올라야 돼. 무슨 공식? 덧셈 정리. 오케이? 그래갖고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빼기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 없으니까 A 교집합 B 요렇게. 오케이? 예. 이해 가죠? 이거는 뭐 이해할 게 없어요. 이해할 게 없어. 오케이? 이해가죠? 야. 그런데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 이놈이잖아. A 교집합 B. 이 A 교집합 B에 대한 최대와 최소거든.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얘가 주인공이니까 요 식에서 요거를 요로 이행한 거 요거 절로 넘겨갔고요. 자, A 교집합 B라는 애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별거 없어요. 얘랑 그냥 자리 바꿔 한거일 뿐입니다. 요렇게. 오케이? 근데 자 이거에 대한 값의 범위가 요구하는 겁니다. 야, 그런데 우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넘어갈게.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2고요. 그리고 A 합집합 B를 뺀 겁니다. 자, 제가 말하는 걸 좀 천천히 잘 들으겠어요. 자, A 합집합 B는요. 결국 A 교집합 B는요. 결국 A 합집합 B에 의해서요. 값이 뭔가 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지. 이거에서 값이 바뀌는 거거든. 근데 왜 이거에서 값이 바뀐다? 그럼 이거에 대한 범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냐? 어렵지 않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 잘 들어? 내가 쓴 게 맞는지 확인만 해, 그냥. 야, A 합집합 B는요. 좀 웃긴 얘기인데 좀 상식적으로 해. 이건 밴드에 안 그릴게. 요 놈은요. 당연히 뭐보다는 크겠니? A가 일어날 확률보다는 크겠지? 그렇잖아. 그렇지. 합집합이니까. 교집합이 아니야. 자, 또 A 합집합 B는 뭐보다는 또 크겠지? 당연히. B가 일어날 확률보다는 크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 안 그래? 근데 잠깐만 또 하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야 일반적인 상황. 어? A 합집합 B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겠어? 그렇지. 전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 잠깐만. 내가 좀 정리 좀 할게. 요게 실제로 얼마냐면 3분의 2예요. 요게 실제로 얼마냐면요. 5분의 2입니다. 오케이? 야, 잠깐만. 야,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얘 6이고요. 10입니다. 얘가 큽니다. 봐봐. 얘도 맞대잖아요. 그쵸? 얘 맞다. 아까, 맞다. 그러잖아. 비웃어? 그러니까, 봐봐. 얘랑 모두 만족하는 교집합을 처리해보면, 무슨 범위가 나오냐면, A 합집합 B라는 애는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크겠어? 얘보다는 얘가 크니까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오는 거야. 아, A 합집합 B의 범위가 나왔네. 그러니까 봐봐. 요거 한 번만 더 쓸게. A 교집합 B라는 애는 잠깐만 이거 산수 해놓고요. 여기가 15분의 요거 10 요거 6이니까 16하고 빼기 PA 합집합 B거든요. 오케이? 요 놈을 누구로 만들면 돼? 요 놈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요 놈이니까 모두 다 마이너스 붙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붙이는 순간 알죠? 요 바꿔줘야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PA 합집합 B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요거 모든 변에다 15분의 16을 더해주면 되지.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요 놈이 뭐야, 요 놈. 요 놈이 PA 교집합 B죠.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요거 빼니까 얼마니? 15분의 1 되죠. 그렇죠? 요거는 또 15분의, 잠깐만. 여기 살짝, 너는 결과만 써라. 15분의 10이니까. 15분의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요거 약분 됩니다. 3, 5, 5분의 2요. 요렇게. 오케이? PA 교집합 B에 대한 최대값은 5분의 2고, 최소값은 얼마다? 1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간에 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조금 독특한 거야. 뭐 많이 쓰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놈이랑 요 놈 어떻게 하래? 더하래요. 그래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더해서 잠깐만. 이거 보니까 5분의 2고 15분의 1이니까 15분의 1 더하기 요거는 3 곱하면 되니까 6이니까 따라서 15분의 얼마다? 7이다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거 보통 확통해서 최대 최소 나오면요 조금 머리 아픕니다. 자, 나오진 않을 거야. 자, 먼저 271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좀 쉬운 문제다. 보면 수연인의 반에서요. 여기 줄쳐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15%. 잠깐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퍼센테이지라고 나와 있지만 15%는 소수로 표현하면 얼마? 그렇지. 0.15. 이렇게 소수로 바꾸세요. 뭘 상상을 해. 왜? 100%가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15%면 0.15. 20%면 0.2. 오케이? 50%면 0.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줄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15%니까 거기다 줄쳐놓고, 야,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수 확률 이렇게 쓸게, 그냥. P수 이렇게 쓰면. 15%인데, 나는 보통 요게 아마 이게 소수로 돼 있긴 할 건데, 나는 사실 좀 소수보다는 뭐가 우리가 연산을 많이 해봤냐? 옛날에. 그치, 분수 많이 했지, 그치? 그냥 분수로 하는 게 나야, 아마. 오케이? 그래서 100분의 15. 그리고 만약에 답, 객관식이라서 뭐 답에서 소수 나왔으면 분소수 바꾸면 되잖아. 그리고 이게 또 소수 바꿀 때, 그냥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항상 이게 확률은요 100분의 1로 만들어놔. 에? 그래야지 요 100분의 15는 확실히 0.1로 금방 나오는데 뭐 이거 멍충하게 또 약분 해갖고 하면 또 골치 아프다고.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나서 또 줄쳐라. 영어 좋아하는 학생. 이거는 P0이라고 할게요. 얘가 몇 프로요? 25%. 그러니까 100분의 25. 오케이? 내가 이거 왜 이거 하는 이거 엄청 기본 문제. 근데 하는 이유가 있어. 여기 줄쳐. 수학과 영어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잠깐만. 이게 중요한 거 이런 거. 수학도 좋아하고 영어도 모두 좋아. 모두는 무슨 집합? 교집합인 거야. A 그리고 B 교집합. 아니면 A 뭐 동시에 그리고 이런 표현은 교집합. 또는 아니면 분류 이런 게 합집합이야. 오케이? 요 명심해야 돼. 이거 교집합입니다, 이게. 이거의 확률이 얼마래요? 5%. 5%면 100분의 5. 오케이? 그랬을 때, 야, 또 줄쳐. 되게 쉬워. 입안의 학생 중 이민하면 택했을 때, 여기 줄쳐. 수학 또는 영어. 수학 또는이라는 것은 무슨 집합? 합집합. 이거 물어보는 문제야. 야, 이거 우리 아까 우리 확률이 더 쓴 정리 알죠? 수학에다가 영어에다가 뺍니다. 수학과 영어. 이렇게. 그럼 그대로 해주면 돼. 이거 쉬운 문제라고. 근데 내가 이 문제 풀어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뭐 요런 표현 또는 요런 표현하면 요걸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숫자 넣으시면 돼요. 위로 가자. 수학이 100, 그냥 100분의 1로 내가 다 통분해놨잖아 일부러. 수학은 15고요. 영어는 25고요. 거기서 5 빼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얼마다? 100분의 이렇게 100%는 산수 되게 편하잖아. 35니까. 아마 답에서 소수로 했다 그러면 0.35. 만약에 퍼센테이지면 몇 프로? 35%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 바로 이어서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기본 문제고 요 표현 때문에 내가 한번 풀어본 거 272번이 중요해요. 요 별표 요거는 두 개. 문장 잘 읽어야 돼요. 자, 보면요. 기역부터 희읍까지 자음이 각각 하나씩 적힌 14장. 다행이네. 너희들은 국어가 약하니까 기역부터 희읍까지 몇 개인지 잘 몰랐죠? 알아요? 천재인데요? 저는 몰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여튼 이게 14개라고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 1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중요해. 요런 표현. 확률에서 임의로 여기 줄죠. 임의로 3장을 동시에 뽑을 때. 잠깐만. 14장에서 3장을 뽑는 거야. 3장. 근데 이 표현만 보고도 우리 떠올라야지. 못 떠올라야 돼. 그렇지. 뽑기만 하는 거야. 뽑으면 컨비네이션 좋아. 근데 뽑아서 뭔가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뭐 일렬로 배열하거나 이런다. 그러면 순열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3장을 뽑을 때, 오케이? 3장을 뽑을 때 여기 줄쳐요 또. 3장을 그냥 뽑는 겁니다. 이때 기역 또는 희응이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 자, 잘 봐야 돼요. 야, 우선은 이것부터 할게요. 야, 보면요. 기역 또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자마자 이거를 아까 내가 요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거를 확률에 대한 표현으로 보면 기역 또는 희역을 또는은 무슨 집합? 오케이, 합집합.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요거 연습한 거야. 그러면 막 요 얘기는 기역을 뽑을 확률이랑 희응을 뽑을 확률을 더한 거에다가 기역이랑 희응을 동시에 뽑을 확률을 뭐 해주면 돼요? 그냥 빼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자, 봅니다. 그럼 봐봐. 봐봐. 내가 요거 기역을 뽑은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우선은 전체 경우분해. 전체는 쉽지.
14개 중에 3개 뽑는 거 아니니?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14 컴빈, 이건 산수는 안 할게. 컴빈은 계산해야 되니까 3인데, 야, 얘가 중요하다. 3개를 뽑는데 지금 뭐야? 기억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을 이미 뽑아놓고, 기억을 이미 뽑았어. 그럼 나머지 2개만 기억 말고 나머지서 뽑으면 되지. 그치? 그 나머지가 몇 개 남아, 그러면? 기억은 이미 들어갔어. 몇 개? 그렇지. 13개에서 몇 개? 2개를 뽑는 거죠. 왜 2개야? 기억은 이미 뽑아서 넣어놓은 거야. 기억이 뽑힐 확률. 그리고 나머지 2개를 확실히 해줘야 돼. 그래서 원래는 아마 해설지나 설명 보면요. 이것도 있어요. 이게. 요 뒤에 누구 있냐고 원래 1,1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억을 뽑아다가 기억을 넣어야지. 근데 이거 어차피 1이라서 안 쓰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럼 봐라. 또. 야, 희응을 뽑을 확률 갈게요. 똑같은 상황으로 가면 되는 거야. 전체는 14 컴비네이션 3이야. 오케이? 야, 거기에서, 자, 보자. 이번엔 이거야. 희응은 이미 뽑았어. 뽑아서 여기다 넣고. 오케이? 그럼 이거랑 똑같네. 나머지 2개만 뽑아서 하면 되지? 나머지 2개, 나머지니까 13에서 컴비네이션 2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야. 너 어느 교육했어? 기억이랑 동시에 희응을 뽑을 확률. 그 얘기는 봐봐. 기억을 이미 뽑았고 희응도 이미 뽑아놓은 거야. 그럼 몇 개만 뽑으면 돼? 하나만 더 뽑으면 돼. 근데 이 하나는 잠깐만 전체부터 해놓고요. 14,3에서요. 전체 몇 개가 되니? 이미 14개에서 기억 하나, 희역 하나, 2개를 뽑아놓은 상태. 나머지 몇 개? 12개에서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 컴비네이션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억 또는 희응이 뽑힐 확률이라는 것은 자, 요 숫자만 쓸게요. 요 식만. 요거 기억이 뽑힐 확률에다가 컴비네이션 3, 2에다가 희응이 뽑힐 확률에다가 14 컴비네이션 3, 13 컴비네이션 2에다가 빼기 기억 동시에 희응이 뽑힐 확률을 빼주면 되지. 3에다가 12 컴비네이션. 오케이?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산수 안 할 거면 근데 너희들 잠깐만 이거 부탁이야. 야, 이것도 산수할 때 제발 시간 끄는 거 하지 마요. 야, 이거 계산 따로 다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모노 공탱이니 14 컴비네이션 3은 공탱이에서 따로 계산해 놓고 그냥 분자끼리 13 컴비네이션 2에다가 13 컴비 2를 더하고 거기다가 12 컴비네이션 1을 뺀 거를 산수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따로 하고 이것도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답이 조금 더럽게 나올 겁니다. 자, 보면요. 5개의 문자 줄 짝 치세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 줄쳐. 5개 문자가 SE, OUL 서울이네요. 서울. 얘를 나열할 때 얘를 나열할 때 지금 요 표현이 바로 뭐야? 전체 경우요. 오케이?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5가 맨 앞에 오거나 잘 봐. 5가 맨 앞에 오거나 또는 맨 뒤에 올 확률. 요 표현이 중요한 거야. 오케이? 나 우선 쉬운 것부터 해, 그냥. 전체 경우는요, 전체. 야, 그냥 5개 문자 1렬 배열이니까 뭐요? 5팩이지, 5팩. 오케이? 야, 그런데 이거 중요하다 그랬다. 잠깐만. 이거를 좀 이렇게 할게요. 5가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맨 앞, 맨 뒤. 근데 중요한 거. 5건 나다. 그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듣기 되게 힘들다. 합교집합. 야, 진짜 어려워. 합집합이죠, 합집합. 이거나 또는 그리고 동시에 정확히 해줬잖아.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아니 이게 어색해서 그런 거야. 이거나 또는 합집합. 그리고 동시에. 오케이? 응? 자, 이거 합집합.
그럼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잠깐만, 여기다 살짝 써놓자. 그러니까, 내가 5는 뺐다. 이거 맨 앞에 오거나, 5가 맨 뒤에 오거나. 그럼 앞에 오는 확률이랑, 뒤에 오는 확률이랑, 오케이? 쓰지 마. 그냥 써. 미안해. 앞에 오면서 뒤에, 야, 근데 좀 웃기지 않냐? 5가 맨 앞에 오면서 동시에 뒤에 오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 맨 앞에 오는 거랑 맨 뒤에 오는 거는 무슨 사건이겠어? 그렇죠. 왜 이렇게 똑똑한 척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고 딱 인지하지 못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바보냐? 막, 씨발. 5를 맨 앞에도 동시에 씨발. 그건 바보 짓거리 아니오. 당연히 못하지. 소름 끼쳤어. 뭐가 난 게 지금 나를 너무 자극한데, 씨발. 큰일 났네. 왜 났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화가 난다. 자, 그럼 잘 봐, 먼저. 야, 그럼 요거부터 고르죠. 좀 한 줄 띄어요. 맨 앞에 올 확률이요. 잠깐만. 여기다 그릴까?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네, 5개잖아. 자, 5가 맨 앞에 와야 돼. 그러니까 5가,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쉽잖아. 어렵진 않잖아.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그냥 확률 구할게요. 그럼 전체가 500분에. 야, 5는 이미 맨 앞에 있어. 그럼 나머지 요거 4개만 배열하면 되지. 그치? 그럼 뭐야, 그냥? 4팩이 4팩. 그치? 야, 근데 이 문제 좀 거지 같다. 5가 맨 뒤. 야, 그럼 그냥 5를 맨 뒤에 놔. 5를 맨 뒤에 놔. 놓는 거지, 뭐. 오케이? 그리고 나서 확률은 그냥 이 4개 또 배열. 이게 똑같아. 이거. 5팩을 4팩으로 나눠. 오케이? 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요. 5팩분의 4팩 더하기 역시 5팩분의 4팩. 야, 근데 이거 좀 산수 웃기지. 얘가 5 곱하기 4팩이죠? 5 곱하기 4팩이 4팩 약분되니까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라서 5분의 2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쉬운 겁니다. 근데 상황이 배반 사건인 거 인식할 수 있어야 돼. 바로 밑에 것도 좀 할게요. 자, 우리 여기도 중요합니다. 별 하나 치세요. 이게 방금 건 아주 기본 문제고. 자, 줄 치세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입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몇 개? 2개가 있어요. 2개. 야, 그런데 이거 내가 자꾸 이거 서로 다른 이거 강조하는. 그러니까 주사위 2개가 예를 들어서 눈이 1 나오고 2가 나온 거랑 2 나오고 1 나온 건 다른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사위가. 이해가죠? 야,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 나온 눈의 수에, 그리고 나서 2개 중사위를 여기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 우선 동시에 던질 때. 그러니까 우선은 전체 경우는 쉽지. 우리 계속 했잖아. 1부터 6까지니까 총 몇 가지, 순서선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66까지. 오케이? 이렇게 바로 쓸게요, 여기다. 전체 사건은 우선 66에 36까지. 6 곱하기 6해서 36까지. 오케이? 야, 그런데, 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눈의 수의 합이 4이거나, 자, 눈의 수의 합이 4이거나, 태연아, 이거나, 또 눈이야, 합이요. 비웃는 거야? 아니, 저런 병신. 합이 4이거나, 차가 4일 확률은, 오케이? 딱 해줄까요? 제가 봐봐. 야, 그러면 봐봐. 잘 이야기했어. 요거를 기호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렇게 쓸게, 그냥.
합이 4이거나 두 눈의 합이요. 이거나니까 또는 차가 4인 거예요. 이거 얼마냐 이거야. 야, 그러면 자 바로 하자. 자, 첫 번째는요, 이걸 구해야 돼요. 합이 4인 확률을 구할게요. 야, 그런데 먼저 이게 합이 4인 경우를 뽑아야죠.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거 그냥 노가다 띄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게 많지 않잖아. 주사위배짜 1부터 6이니까. 야, 그럼 봐봐. 천천히 해 그냥. 첫 번째 주사위 1이 나왔어. 합이 4가 돼. 얼마 되면 돼? 3. 오케이? 그래 조금 그 앞에 거를 좀 늘리면 뒤에 거 줄이면 되잖아. 그러면 2 얼마? 2. 그리고 얼마? 3. 없죠? 더 이상.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야, 그러면 봐봐. 합이 4인 확률까지 그냥 구해 놓자 그냥. 아까 전체가 얼마냐? 36분에 몇 개 없네. 하나, 둘, 세 개네요. 자, 이거 요렇게 놔둘게. 약분 안 한 이유 있지? 예? 자, 그리고 또 차가 4인 거예요. 차가 4. 차. 야, 차가 4야. 차가 4. 차이가. 어? 야, 그럼 봐봐. 1이면 얼마? 5면 되죠. 2면 얼마? 6이면 되죠. 그렇죠? 또 얼마? 5. 그거보다 6이면 2죠.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5면 1이죠. 오케이. 아, 그러면 요것도 확률 해놓자. 3, 하나, 둘, 셋, 또 4개네요, 이거. 오케이? 야, 그런데 이게, 그럼 합이 4이고, 차는 4. 합이 4이면서 차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 돼. 여기서 공통되는 거 있냐? 없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합이 4이고 차가 4는 무슨 사건? 배반 사건. 근데 배반이라는 거 인식 못해도 풀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야, 그래서 요 그대로 하면 돼. 이거 더하기 이거죠. 아, 여기 쓸까? 합이 4인 확률이다. 차가 4인 확률의 합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36분의 3 더하기 36분의 4. 3 더하기 4. 그래서 36분의 7 해주면 되겠네. 쉽죠? 응. 자, 278번이요. 자, 이거 보면요. 경애, 선영, 뭐 이렇게 많아. 은정, 초이 5명을, 앞점을 쓰자. 경, 선, 영, 은, 초. 이렇게 5명이에요. 오케이? 줄 치세요. 5명 일렬로 세야 돼. 일렬로. 이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살짝 써놓을까? 전체는 뭐니 그럼? 500이죠, 500. 오케이? 네, 해놓고. 자, 중요한 건 요 사건. 선영이와 초희 사이에 적어도, 이게 적어도란 단어 똥 넣으셔야 돼요.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을 세워요. 한 명의 학생을 세울 확률. 잠깐만 잘 봐. 사이에 적어도 한 명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냥 해. 이건 그리지 마. 비웃지 말고. 선영이고요. 뭐야 저건? 내 나이 대봐. 야, 적어도 한 명이지. 야, 그러면 봐봐. 요 사이, 우리 옛날에 그럼 봐봐. 그냥 한 명이라고 해볼게. 그냥 한 명. 그러면 야, 총 5명 있으니까 나머지 2명 여기 이렇게 되니까 이거 우리 옛날에 요 어떻게 풀었어? 이거 일일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뭐야? 이웃하는 거. 그래 안 그래? 근데 문제가 돼. 적어도라는 표현은 뭔 얘기야? 야,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사이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사이에 몇 명도 될 수 있어? 3명도 될 수 있어. 그럼 이걸 다 해서 더해야 돼. 너무 많아, 적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 사건에 대한 무슨 사건? 여사건.
여사건. 잠깐만. 여사건이면 뭐면 돼? 어떤 새끼야? 선이랑 선이랑 초 사이에 몇 명 있으면 돼? 0명. 없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없다는 건 솔직히 이거, 그러니까 좀 고급지게 해보자. 야, 하여튼 선이랑 초 사이에 없어. 그럼 뭐야, 이거에? 선이랑 초 사이에 있으면 안 돼. 이거 뭐야? 그걸 고급지. 그럼 내가 할게. 선이랑 초가 이웃하도록이죠? 그래, 안 그래? 이웃하면 아예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고급진 거예요. 뭐가? 고급진 거예요, 저게? 자, 볼게요, 우리 학생들. 제 의견에 동의하는군요. 고급지죠? 그러니까 이웃하면 되는 겁니다, 이웃. 오케이. 자, 그럼 됐어. 여러분들의 의견은 하나로 수렴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랑 초랑 이웃하고 그리고 남은 세 명 이렇게 있는 거니까 우리 요거 많이 했죠? 잠깐만. 그러면 요거를 그냥 요거를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A의 여사건 이렇게 표현할게요. 야, 그러면 A의 여사건 선이랑 초 얘가 하여튼 이웃하는 경우의 수. 야, 그러면 그거는 우리 전체 확률 아까 얼마였어? 5팩인데 이웃하는 거 진짜 하도 많이 했잖아.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한 묶음으로 이웃은 한 묶음. 그래서 4팩인데 멈추면 안 되죠. 요 이웃하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면 쓰니까 2팩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야, 이거 산수 쉽다. 5팩이랑 5 곱하기 4팩이니까 4팩 나눠주니까 5분의 2죠, 그냥. 오케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사건은, 자, 그냥 이렇게 할게.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1 빼기 5분의 2 해서 얼마? 5분의 3 가면 됩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만. 아마 그때, 뭐였지? 만약에 그냥 이걸 그냥 노골적으로 풀고 싶다. 그럼 풀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봐봐. 선이랑 뭐 초예 사이에 한 명이 이웃하도록 요때 확률을 구해. 또 선이랑 초 사이에 2명 이웃하는 확률을 구해. 그치? 선이랑 최대한 근데 이게 나머지 애가 총 3명이 나머지라서요. 초 사이에 3명이 이웃하는 확률을 구해. 그래서 이걸 다 더해도 돼요. 더해도 돼. 오케이? 네. 학생 믿습니다. 281분 볼게요. 지금 시계 봤어? 자, 서로 다른 주사위 줄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아까 했던 거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야, 그러면 잠깐만. 여기 줄쳐놓고 그냥 바로 써놔, 요거는. 전체 사건 얼마? 66에 36. 오케이? 야, 그런데, 야, 이거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자, 눈의 수의 곱이 소수가 아닌, 두 눈의 수의 곱이 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시오. 잠깐만. 이거 진짜 제발, 이제 너희들 확률도 높은데 이제 이런 거. 소수 하면요. 소수가 뭐냐? 또, 그럼 0.1 이제랄 합니다. 아니에요. 소수가 뭐예요? 소수가 뭡니까? 약수가 1이랑 자기 그렇죠, 그렇죠. 1과 자기자. 근데 자, 그럼 1과 자기자, 이거 그렇다고 뭐 소수 뭐 어마어마한 것들 막 요구하진 않아. 이거만 딱 정확히 외우면 돼. 소수하면요, 아예 숫자 자체가요. 근데 이거를 꼭 애들이 잘 빼먹더라고. 1과 자기 자신인데 2부터입니다. 2, 3, 5, 7. 여기서 또 홀수 느낌이니까 9 이지랄 해라. 9 안 돼요. 11 이렇게 가는 숫자야. 근데 애들이 내가 2를 꼭 빼먹더라고요.
오케이? 소수 뭐 요거 그리고 13 이렇게 있죠. 요 정도만 외워놔도 돼. 소수하면 왜냐면 시험에서 이거 막 뒤에 거 막 어마어마한 숫자 물어보지 않아. 때려 죽여도. 오케이? 야,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냐? 내가 원하는 상황은 두 수의 곱이 소수가 이런 소수면 그나마 할 만한데 안일이야, 안일. 곱해서 소수가 아닌 거는 존나 많아, 존나 많지 않아? 존나 많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렇지. 이건 오히려 쉬워. 아니니까 이 사건에 대한 여사건은 어떻게 하면 되냐? 두 눈의 수의 곱이 뭐가 되면 돼? 소수일 확률을 빼면 되죠. 이 확률을 A의 여사건의 확률로 할게요. 자, 요거 바로 해보자. 예. 야, A가 야, 그러면 먼저 두 눈의 수의 곱이 소수. 그러니까 두 개 곱해갖고 2나 3이나 5나 7이나 11이나 13이나 이런 소수들이 나오면 되는 거야. 주사위야. 근데 주사위. 주사위봤자 1부터 6밖에 없어요. 그럼 봐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 서로 다른 입니다. 자, 그럼 봐봐. 우선은 곱해서 2 나올 수 있죠? 그럼 봐봐. 1, 2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2, 1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니까. 자, 그리고 3 나올 수 있죠? 곱해서. 오케이. 또 뭐? 1, 3도 있고요. 3, 1도 있습니다. 오케이? 또 뭐도 있어요? 5도 있죠? 1, 5도 있고요. 5, 1도 있죠. 오케이? 자, 7. 1, 7. 근데 7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끝난 거네. 그럼 요거.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거에 대한 확률은 뭐냐? 전체 갖고 얼마였어? 36분의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오케이? 그래서 얼마? 6분의 1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놈은 여사건을 구한 거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 A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눈의 수의 곱이 소수가 아닐 확률이라는 것은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 그래서 1에서 6분의 1 빼는 거니까 6분의 5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지? 자. 근데 바로 밑에 것까지만 좀 볼까요? 바로 보자. 이거 살짝만 줄게. 아이고, 이런 책이라.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씨발, 도박도 못하는데, 나, 씨발.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282번. 하트,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는 세 종류의 카드가 각각, 아이고, 잠깐만. 그러니까, 스페이드가 4장. 그리고 하트가 3장. 다이아몬드가 5장 들어있는 카드 주머니에서, 여기 줄 줘야 돼요. 임의로 몇 장을 꺼내?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 잠깐만. 꺼내기만 합니다. 꺼내기만 해요. 오케이? 뭐야? 컨비네이션. 오케이? 야, 3장을 동시에 꺼낸대. 야, 여기가 중요한 거 우선은. 카드의 무늬요, 무늬. 무늬가 두 종류 이상일 확률. 두 종류 이상일 확률. 야, 우선 쉬운 거 들어갈게요. 전체 경우는 바로 하면 되죠? 총 몇 개냐, 이거? 12개죠? 12개에서 2개, 3개 뽑는 거니까 12 컨비네이션 3입니다. 야,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돼. 3장을 뽑는데, 무늬가 두 종류 이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은, 자, 무늬가 두 종류 이상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드, 하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늬가 두 종류 이상이니까 3개가 같아갖고, 스페이드. 그치?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머리 아파, 안 아파? 아프다고요. 근데 잠깐만, 조금만 생각해봐.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요, 봐봐. 무늬가 두 종류 이상, 안 썼냐? 카드의 무늬가 두 종류 이상 돼야 돼. 카드의 무늬가 두 종류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사건은 뭐야? 그럼 봐봐. 오케이, 좋아. 카드의 무늬가 두 종류 미만? 그 좀 고급지게. 그렇죠. 오케이.
여섯 건은 오케이. 그러니까 두 종류 이상인데 그거에 대한 반대는 뭐 굳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 무늬가 한 종류 이하냐? 근데 그 얘기는 뭐야? 모두 무늬가 같은. 오케이? 그쵸?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이 사건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여사건이라고 하고요. 자, 바로 합시다. 여사건인 확률. 오케이? 야,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솔직히 얘기해서. 모두 무늬가 같아. 그 얘기는 이 얘기 아니야. 모두 다 스페이드만 뽑든가. 혹은 모두 다 하트만 뽑든가. 또는 모두 다 다이아몬드만 뽑든가지? 응?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내가 이거 좀 이렇게 할게.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전체는 12 컨비네이션 하면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방금 얘기했잖아. 모두 스페이드 모양. 그럼 스페이드 모양 4개니까요. 뭐야? 4개니까 4개에서 3개 뽑는 거죠? 4 컨비네이션상. 더하면 되죠 그냥. 왜냐면 이거 왜 더하겠어? 케이스 분류잖아. 모두 다 하트요. 3개 중에 3개. 모두 다 다이아몬드요. 5개 중에 3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야, 계산 안 할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라는 것은 1에서 요거 계산한 거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해가죠? 오케이.